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제는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어제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9월에나 적용될 전망이라서 당분간 별도의 폭염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7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던 트램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주민들은 육아와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학교 급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마을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금천구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내동에서 40대 남성이 편의점 주인의 몸에 불을 붙이는 방화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돼 오던 위례신도시 트램의 민간 투자 사업이 결국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난 주말 한데 모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태윤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부터 위례신도시의 신교통수단으로 트램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계획해 오는 2021년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민자 사업이 경제성을 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던 상황. 결국 지난 2일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 사업이 부적격하다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의 최종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위례신도시 내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며 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가 교통이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계획할 때부터 트램이 설치된다는 그런 구상하에 신도시가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트램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0년째 공회전했던 트램 건설이 장기화될 우려가 보이자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출범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불볕더위 속 주말도 반납한 채 주최 측 추산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2014년도에 강역교통 개선 대책을 변경까지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원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인 방침을 가지고 기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 LH와 함께 공동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용역하면서 좀 공사비, 사업들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도 노력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용역할 겁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부터 타당성 조사, 노선 기본 계획 설계 등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사실상 사업 연기를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중단됐던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간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구청은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 자리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논란 끝에 지난 17일 다시 시작된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지하 1층에 마련될 주민시설과 지상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앞선 동화동 주민인사회에서 교육문화공간으로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던 서양호 중구청장은 자신의 공약인 중구교육혁신센터를 건립하자며 교육공간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할 때 교육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교육과 보육의 거점으로서의 제 공약에 있었던 중구교육혁신센터를 이어서 시작된 주민토론회에서는 새롭게 들어설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제 조카들이 여기서 갈 때나 놀 데가 없어가지고 카페 아이들 카페들 갈 때 딱 그 정도 연령이 되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엄마들이 이제 집에서 아이만 키우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우울증에 걸린 엄마들이 있는데 그런 좀 엄마들 위해서 주부들이 힐링 공간. 아이와 부모를 위한 공간에 대한 목소리부터 국민들에게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었고요.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동체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저희 새로 들어서는 건물에는 4차 산업혁명 교육체험센터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까지 새롭게 조성될 주민 공간에 대한 기대는 교육 공간 조성 그 이상이었습니다. 많이 나온 의견 위주로 저희가 이제 참작해서 할 예정인데 일단 우선 교육 시설 위주로 놓고 기타 다른 시설은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은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 중 10명의 주민 대표를 선발해 공간 조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폭염과 함께 방학 시즌도 돌아왔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밥을 챙겨 먹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그나마 제공됐던 학교 급식마저 끊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금천구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마을 식당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엄종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돈가스. 폭염까지 겹쳐 뜨거워진 주방에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조리사를 더위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건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일단은 맛이 좋았으면 좋겠고 아이들 입맛에 잘 맞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른들이 지켜보고 응원한다? 뭐 이런 마음들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하나둘씩 마을 식당을 찾는 아이들. 음식을 준비한 어른들의 마음이 전달된 듯 그릇을 깨끗하게 비웁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 여기에 친구와 함께여서 더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혼자나 아니면 부모님이랑 먹는 것보다 친구랑 먹는 게 더 재밌고 좋아요. 아이들의 즐거운 식사를 지켜보는 어른들 얼굴에서도 엄마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안 가리고 다 먹어주는 거, 그다음에 일단 먹고 나서 맛있다고 하고 애들이 일단 배 채우는 게 사실은 엄마들 마음이 최고니까. 금천구의 사회적 기업과 지역 자활센터 등이 방학 기간 동안 운영에 들어간 마을 식당 엄마밥. 가정 형편으로 점심을 챙겨 먹기 어려운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와서 얼굴 보고 웃으면서 떠들면서 먹고 또 그중에 엄마들 오실 분 있으면 와서 애들도 좀 구경도 하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거기 가서 밥 먹어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 방학 동안이라도. 방학이면 뜻하지 않게 찾아왔던 끼니 걱정. 이런 아이들의 허기를 채운 건 마을 어른들의 정성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오는 9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 따릉이 대여소에서 헬멧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바구니 또는 이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에 비치돼 있고 따릉이 이용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지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여의나루역 1번 출구 따릉이 대여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지금 머리에 헬멧 쓰고 있는데 그 헬멧이 이 따릉이 대여소에서 빌려주는 헬멧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릉이 대여소에서 빌려주는 헬멧을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네. 무게가 250g으로 굉장히 가볍고 이 따릉이의 디자인처럼 초록색과 흰색 등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반사지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반사지 덕분에 야간에도 안전하게 착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20일부터 자전거 헬멧 대여 시범 사업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탈 때 무조건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한 달 동안 따릉이 헬멧 대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예. 자, 이 대여 장소와 대여 방법도 궁금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빌릴 수 있는 겁니까?
네, 대여 장소는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저곳인데요. 네. 모자 500여 개를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 바구니 안에 모자가 들어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별도로 이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 대여를 할 때는 별도의 절차는 없고 반납을 할 때는 제자리에 두거나 이 자전거 바구니 안에 그대로 넣어두면 됩니다. 예. 1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다는 건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할지 아니면 시범 사업을 멈출지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체 비용과 인건비까지 고려한다면 연간 한 예산이 1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인데요. 1개월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안전성과 이용률, 분실률 등을 분석한 다음에 무료 대응을 계속해서 할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송 기자가 지금도 얘기해 줬지만 이 분실이나 파손 그리고 위생 문제 우려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송 기자가 직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헬멧을 보니까 사실 이 냄새를 맡아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위생을 우려할 만한 그런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파손 등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문제는 지금 자전거를 이렇게 오늘 이제 여의도 아침에 출근 시간에 다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헬멧은 그대로 지금 거의 다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헬멧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이다 보니 땀도 많이 나고 아직까지 의무화 기간이 안 돼서 헬멧을 많이 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여러 가지 위생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소독을 할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실 등과 파손 등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양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나루역 따릉이 대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더위에 남이 쓰던 헬멧까지 써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 텐데 자, 뭔가 묘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의도 따릉이 대여소 연결해 봤습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질러 40대 남성을 포함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편의점 사장 50대 최모 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모 씨가 편의점 사장 최모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방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치고 1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친 60대 박모 씨는 왼쪽 어깨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가구 주택 2층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화재가 발생한 8층 아파트 1개 주택 일부와 집기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성북구의회 의장에는 최다선인 더불어민주당 임태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5선 의원인 임태근 의장은 이번이 두 번째 의장직을 맡게 된 겁니다. 자치구의회 의장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성북구의회로 가봅니다. 임태근 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7대에 이어서 두 번째 의장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최다선인 5선까지 성공하셨죠? 이 소감 먼저 전해주시죠.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서울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2년간 고예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성북구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과 하나가 되어 의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성북 구민의 발전과 구의회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의회 운영의 청사진을 짚어주셨는데 좀 불편한 질문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성북구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거를 두고 이 양당 간의 갈등 때문에 개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원구성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에 송구스럽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구의원들의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일꾼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정당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소통하여 사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 의회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장님, 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북구도 여당 구청장에 이 기초의원도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구청장과 정당에 같다는 이유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을 대신하는 감독자로서 잘못된 일을 보고도 눈을 감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요 현황과 시책은 사전에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되는 위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저희 성북구의회는 구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여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집행부와 소통도 하면서 이 견제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북구 의회의 경우 이 22명의 의원 가운데 13명이 초선입니다. 이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8대 의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제8대 성북구 의회 의원 구성은 초선 13명, 재선 5명, 3선 이상으로 4명으로 다수가 초선이라는 점에서 초창기 의정활동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선과 3선 이상 의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초선 의원들과 서로 공유하고 배워가며 모범적인 의회상을 만들어 초선 의원들의 보다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선과 재선 그리고 이 다선 의원들의 조화를 이뤄서 이 원만한 원구성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 연결해봤습니다. 강동구의회는 민주당의 집안 싸움 때문에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의원들의 자리 싸움 때문에 구청의 인사 발령 등 일부 강동구 행정 업무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패배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에서부터 당리 당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 싸움으로 얼룩지게 하였고 현재까지 의회 원구성 및 집행부의 인사 이동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한국당 강동구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의회 일정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동구 의회 18개 의석 중 11석을 얻은 상황. 이 중 6석을 차지한 강동갑 지역과 5석을 확보한 강동을 지역 구의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역구 출신 의원을 의장에 앉히기 위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계속된 의장단 선출 지연으로 구 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강동구청 국장급과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인사 발령이 지체되면서 구청 집행부 행정이 진공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집행부의 모든 업무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좀 직시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물리적 행동을 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각각 우리 어떤 식으로 전반기를 하냐 후반기를 하냐 하는데 그게 결렬이 자꾸 되는데 주민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죠. 조속한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 중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을 하지 못한 자치구는 강동구가 유일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성동구가 역사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위안부 등 현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것으로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와 성동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위원회 소속 청소년 200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청소년들의 역사 홍보 플래시몹이 펼쳐졌고 평화의 소녀상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접수된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강동구가 운영하고 있는 은퇴자 자원봉사 제도가 2018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서 수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봉사의 가치를 환기하기 위해 매년 자원봉사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강동구의 은퇴자 자원봉사학교는 은퇴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상식은 12월에 열릴 전국 자원봉사대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 소식 전해드렸죠. 이 더위에 헬멧을, 그것도 여럿이서 함께 쓰는 헬멧이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대책은 공감하면서도 정작 9월부터 시작되는 의무화에 강제성이 없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한 달간의 헬멧 시범 운영 지켜볼 문제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